김정남 피살 파장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 뭐 친족, 측근 줄이어서 숙청되거나 피살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김정은이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 집권이 5년, 6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멸해 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차를 끌고 가던 인물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남은 사람은 최룡해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은과 최룡해, 그다음에 최룡해도 한때 위기를 겪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최룡해도 지금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최룡해도 뭐 권력에서 거의 탈락했다가 다시 뭐 일어서는 듯한 뭐 오뚜기다 이런 별명까지 그렇습니다. 생겼었잖아요. 부도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선은 최룡해가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그 여동생이 지금 함께 그 김정은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김여정이요. 김여정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정군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권력의 그 핵심 인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최룡해고 그다음에 황병서라고 하는 인물, 총정치국장이죠. 황병서가 군 쪽에서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남의 위상은 명예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권력은 그렇게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여정, 최룡해, 황병서 이 세 사람이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삼각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 주변 사람들을 못 믿고 공포 정치를 계속 펼치는 이유 뭔지 궁금한데 그 트라우마, 불안감 어떤 거에 기인한 건지 이게 혈통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불안한 거는 엄마에 대한 불안감. 제일 교포인 엄마를 공개적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공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트라우마에서 계속 불안감이 조성되는데 한쪽으로는 김정남이는 밖에서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하니까 가장 눈에 든 가시였을 거고 그다음에 불안감의 그 북한 내부 안의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김정은이 그 자리가 안전하면 굳이 김정남이나 장성택이나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거제에서 독보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처럼 자기들만의 독보적으로 뭔가는 끌고 나갈 수 있는데 계속 죽이는 이유가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정은의 가장 트라우마가 지금 보여주는 결과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만큼 북한 내부 안에 북한 주민들과 당 간부들, 엘리트 층들의 탈북 이러한 문제가 김정은이를 상당히 압박하는 또 다른 보여지는 결과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결과로는 북한 당 간부들 자체가 계속 거기에서 떠나갈 수밖에 불평불만을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서 노골적으로 펼친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소식통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평양에 있는 대북 소식통들하고 연결을 받을 때 그전에는 뭐 장군님, 뭐 김정은 동지 이렇게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걔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그러니까 애 취급을 하고 같이 동무 취급을 그 표현 수위가 나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젠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랬더니 이제는 이게 사람이 악이 어느 한계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참는 게 한계성이 온다는 실제로 거죠. 북한 주민들은 어떤 얘기 하나요?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별로 지금 다양합니다. 제일 하위층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김정은이 나이 어쩌겠으면 저쓰고 내한테 쌀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서민층의 반응은 그겁니다. 북한에 탈북한 탈북자들 중에 50% 이상이 생계 때문에 탈북한 사람이 많아요. 쌀, 물, 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불은 전기를 의미하고 쌀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물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리흘 세 가지 그 기본 생존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탈북한 거지. 예. 어떠한 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흔들려서 탈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서민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존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예. 그런데 그 생존을 보장 못 해주니까 김정은은 계속 엉뚱한 지시, 현지 지도해도 핵만 계속 쌓아 올리고 핵을 올리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원도 많이 제재되고 네. 국제사회 지원도 많이 제재됐다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 치고 알 사람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난의 예. 행군 끝날 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에 돌리는 경제 1%만 인민생활에 돌려라. 그러면 우리는 죽물을 먹고라도 당과 수령에 충성을 했을 것이다. 예. 네.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공포 통치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이 살짝 고삐를 더 죄면서 김정일 생일도 앞두고 있고 미사일도 쏘았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예민해지는 시점에서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도발의 연속선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봐야 예. 되는데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 예. 공포 정치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북한 최고 권력 엘리트들을 그 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상당한 그 다잡기를 하는 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역시 김정은 체제가 강경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예. 북한은 초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압박으로 갈 거냐 대화로 갈 거냐 이걸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 네. 어제 그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예. 이것을 시발로 해서 이제는 좀 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이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좀 선제적으로 강경 행보를 펼치겠다. 뭐 이런 흐름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의 그 김정은 체제는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미나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예. 강경 행보를 펼치면서 지금 김정남의 사망, 예. 김정남 피살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예. 자신들이 좀 넘어서려고 하는 예. 이런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봅니다. 속보관까지 네. 들어왔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금 전에 저희 김주한 기자 연결했을 때는 확실한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속보 보면은 사망한 북한 남성이 김정남이 맞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경찰이 확실히 확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에서 온 인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 개인 여건들은 분명히 신원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정남이 같은 경우는 왜 더군다나 확인이 어렵냐면 원래 여건을 북한 여건이 아니라 위조 여건, 이 나라 여건, 저희 막 그러다가 한번 예. 들통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다양한 신분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북한 여건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봤을 때에는 김정남이는 일반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원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애먹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은요.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면 장소를 좀 달리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또 추측도 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볼 정도로 공공장소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런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스크레한데 조금 어두운 곳에 조금 예. 조용한 곳에 가게 되면 자연히 긴장됩니다. 예. 근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탁 나오게 되면 긴장이 탁 풀어져요. 예. 네. 그러면 살해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쑥 하면 누가 이 사람이 죽인지를 정확히 딱 파악하기도 더 힘듭니다. 예. 어두운 곳이나 조용한 인원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분명하게 딱 드러나지만 예. 사람이 많은 곳은 오히려 그것을 피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오히려 때문에 긴장감이 좀 풀렸을 때 누린 본인도 건가요? 긴장을 예. 탁 늦췄겠죠. 예. 자, 이제 사람들 많은 곳이니까 조금 긴장 탁 풀렸을 거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김정남이가 노골적인 행보를 많이 했다는 걸 그들이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북한 뭐 이런 지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오진 분명히 않았을 거고 예. 삼자를 걸쳐서 예. 네가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상대방이 모르게 죽이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수법이 아니었나. 네. 김정남 입장에서는 공항 인근이고 사람도 네네. 많이 다니니까 설마 이런 데서 위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정남의 사망 장소가 어디냐에 예.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지금 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공항 그 말레이시아 공항이라고 한다면 예. 김정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설마 그런 피살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네. 그런 그 공간을 오히려 더 살해의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면 그 공중이 다니는 그 길에서 예. 독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뭐 유해 수단처럼 뭐 권총을 쏜다거나 뭐 이런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없이 그 여러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예. 속에서는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성이 다가가기 때문에 덜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성이 만약 훈련된 그 공작원이었다면 예.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김정남에게 접근했을 네.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은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누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슬쩍 지나가는 듯 하다가 이제 독침으로 찌른다 할지 뭐 이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도망가기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그런 살해를 했을지도 알 수도 네. 없고 예. 또 만약에 독침을 만약에 활용했다면 바로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뭐 왕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정남을 계속 주시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네. 오히려 예. 그 도망가기도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권총 같은 경우에는 조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권총을 휴대했다면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어디를 빠져나가자 해도 경찰들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예. 문제입니다. 근데 벌펜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 스쳐 지나갈 때 우리 상대방은 모를 사람들하고 손도 자주 스쳐 지나가요. 근데 북한이 쓰는 독이 뭐 진해라든가 이러한 특이한 독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독도를 피부에다가 침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살짝 탁 꽂아놓고 훌 지나가면서 내가 쓴 물건 그 자리에다 버리고 가도 예. 나는 안전하다는 거. 암살자는 충분히 빠져나갈 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는 여성 거죠. 간첩을 투입한 것도 또 특이점인 것 같아요. 예. 특이점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것이 뭐 김정남이라는 예. 그 사람이 또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러한 예. 약점이 좀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예쁜 여자들이 착 지나가면 눈길 한 번이라도 딱 주고 그 사람들하고 웃기라도 한다면 예. 그런 약점을 통해서 순간에 긴장을 탁 풀게 하면서 예. 거기에서 어떠한 암살이 조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추정이 되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경계감이 들지 않는 장소와 그렇죠. 인물 네. 이게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북한의 공작원들이 이런 뭐 작전을 펼 때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인가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다도 이전부터 계속 북한 여군 특수부대 이 얘기를 나오게 되면 계속蒙나코 중대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런 여성 간첩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면 김현희 씨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전문 특수요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장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저도 막 한번 김현희 씨 이렇게 방송 대기실에서 한번 톡 봤을 때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아니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라고 보여지나요? 보여지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여린 그러니까 이게 인물 선택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여성 특수부대다 예. 하면 일단 대공작으로 나갈 때 그 사람들을 선출을 할 때 예. 첫째로 얼굴에 특이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생긴 게 오히려 평범해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예쁘거나 예. 너무 못생기거나 얼굴에 뭐 특이한 점이 있다거나 이러한 특이한 점을 오히려 있는 것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찾기가 쉽다는 걸 표적이 될 수 있고 예. 잡히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물은 더 안 쓰는 걸로 저희는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인물인데 예. 그냥 머리가 똑똑하고 날렵하고 평범하다. 예. 그래서 한때는 위장 그런 직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 특수부대를 파견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좀 이해가 되는 게요. 김정남이 뭐 여성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레이시아에 있었다고 하지만 해외를 자주 드나든다. 그러니까 공항에 자주 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조합해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기획된 뭐 피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발적인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남의 동선을 그동안 보면 계속 숨어 있다가 예. 어차피 이제 공항을 이용해서 마카오나 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또 중국이나 이런 쪽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반드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남을 노렸다면 공항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예. 또 공항에서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독침을 활용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공항에서 그런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독침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도망가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아직도 그 2명의 여성이 지금 잡히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공항이 그런 그 살해 장소로서는 적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성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김정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어쨌든 김정남이 움직이는 곳에 늘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루머들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공항에서 여성이 접근했을 때는 예.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어디 공항 같은 데서 뭐 여성들이 뭐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예. 뭐 거기에 그렇게 경계를 하거나 이러지 않죠. 예. 오히려 뭐 건장한 남성들이 뭐 그 지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신경을 예. 쓸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기획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이 앞서서도 그 피살 위험을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뭐 중국이 보호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중국에 계속 살지 왜 이렇게 해외를 나돌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김정남이 중국에 있는 것 자체는 중국 당국도 북한과의 거래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오히려 북한 보위부나 특수부대가 제 집 드나드는 것입니다. 테러 위험은 거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외 밖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카오나 이런 쪽에도 솔직히 중국 쪽에 사람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따로 나가 있는 것이 중국도 보호해 주자는 입장에서 우리 예. 집 안에 있을 때 보호해 주는 거하고 밖에 따로 나가서 북한 모르게 보호해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 중국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다.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중국 밖으로 내보내지 예. 않았을까. 그런 네. 관계 문제로 볼 수가 있죠. 김정남 어떻게 살아왔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전해진 보도 내용 따르면 사업도 여기저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야말로 낭인처럼 여기저기 떠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피살을 계획했다면 김정남이 뒤에서 무언가 좀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의심도 드는 대목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김정남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벌린다. 또 그 과정에서 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 김정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동안 또 생산이 됐었고 일부 언론은 이제 김정남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그 공력들을 들이는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그 과정이 일본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김정남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주로 동남아 지역을 그 전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 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전전하다 보니까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과정들 속에서 그 북한의 그 정찰 총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본다면 또 각국의 정보기관에서 김정남을 또 주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중국의 아마 정보기관도 아마 김정남을 계속 밀착해서 아마 그 추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김정남은 여전히 이제 그 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양하게 그 각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추적을 받는 예.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 여기저기를 돌면서 생활을 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돈을 물쓰듯 쓰려면 정말 재정이 탄탄해야 될 텐데 사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는 지원이 끊긴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장성택과 김경희가 철저히 보호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김정일이가 죽기 직전에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울 걸 그들도 생각했다면 김정남이한테 스스로 살아갈
또 다른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한때 장성택 비자금 얘기가 많이 언론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김정남이가 정말 뭐 주는 돈만 고스란히 받고 앉아 먹었을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실세가 자리 잡혔을 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기 먹고 살 궁리는 충분히 했을 것 같고 예. 또 북한 내부 자체가 백도 혈통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잠깐씩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보고 북한 안에 들어라.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이 김정남이하고 이 연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예. 이걸 보여줄 수 있고 자기 직접 가계도라는 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 정도는 충분히 주지 않았을까. 삼직민거실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다 충당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거 가지고 충당 못한 거는 또 중국이 또 좀 예. 도와주고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서 예. 도움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정남이가 마약 그런 데 상당히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좀 내부적으로 좀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무기 장사 그런 쪽에 손을 댄 걸로 예. 저희는 정보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을 마카오나 말레이시아 쪽에 나가서 예. 그런 경계가 좀 심하지 않은 곳에 나가서 마약 장사라든가 예. 무기거래 장사 이런 걸로 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예. 크죠.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김정남이라는 자기 인물 자체가 어떠한 뭔가는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관심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자연히 돈이 들어오게 생긴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먹고 살지 않아서 솔직히 김한솔이 간 그 프랑스 군사대학 네.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김한솔이가 북한에 뭐 장학금을 받고 갔겠습니까? 예.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 분명히 그 경제적 밑바탕은 분명히 있다는 예. 거죠. 김정남 피살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정철은 괜찮은 건가? 네.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철은 예. 김정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은 이제 그 배가 다른 형이고 예. 또 김정철은 그러니까 배가 같은 예. 어머니가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형제죠. 예.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철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호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권력의 일선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김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만 지금 나와 있고 김정철은 그 정치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인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에릭 크랩톤이나 예. 이런 그 중요한 뭡니까 이 그 공연이요. 공연 예. 이런 데는 이제 그 가끔 눈에 예. 띄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독특한 패션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예. 그런 공연들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예. 나는 정치와는 관심 없다. 예. 난 정치와는 무관심하고 김정은 동생이 정치에 다 전념한다면 나는 예. 그것과 전혀 별개의 그런 연애 프로랄지 예. 또는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 안평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양녕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오히려 좀 외부에서 좀 겉도는 그러면서 자기는 권력에서 좀 멀어지는 예. 이런 행보를 펼치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김정철은 김정남과는 좀 상당히 다른 예.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김정남 피살 사건 파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